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9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가면 이른바 대권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경전이 매우 날카롭고요. 그게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왔다. 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같은 큰 선거가 다가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설명드리겠는데 민주당 홈페이지가 있죠. 그 당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권리당원들이 그 글을 쓸 수 있는 거기에 보면 1월 6일 오전에 오늘 1월 9일이니까 바로 엊그제죠. 오전에 이낙연 대표 퇴진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 1월 1일에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끄집어냈죠. 그 사면론을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 강성 친문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회의를 열어서 본인들의 반성이 먼저다 해서 후퇴를 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강성 친문들의 화가 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 강성 친문들은 왜 화를 풀지 않았을까요? 촛불 정신을 배반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거는 곧 무슨 얘기냐? 이낙연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 퇴진. 친문에는 강성 친문이 있고요. 그냥 친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도한 건 아마 강성 친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퇴진 찬반 글을 올리고 투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글이 올라온 지 한 9시간쯤 뒤에 6일 오후죠. 그러니까 매번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당 이거에 대해 찬반을 묻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상에서 이낙연, 이재명이 대리전을 벌이는 듯한 양상이다. 이낙연 대표 퇴진을 주도하는 것은 아마 강성 친문인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재명 지사 출당을 주도하는 글은 아마도 그 이낙연 대표 쪽에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이재명 지사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반대로 이낙연 지사 쪽 지지자들이 아마 이재명 지사 출당을 혹시 강성 친문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 쪽이 그러는 것 아니야? 라고 해서 반격에 나선 이런 양상으로 보이는데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면요. 이낙연 퇴진 찬성 여기에 좋아요 이걸 누른 게 2,900개쯤 되고 싫어요 이건 반대라는 것이죠. 한 6천여 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에서는 친문들이 대체적으로 강성 친문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친문들은 아마도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그건 여론조사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반면에 이재명 출당에 대해서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는 5,800개쯤 되는데 싫어요는 200여 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문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당원 게시판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하는 게 이 숫자로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낙연, 이재명 사이 이건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는 2, 3위를 다투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더불어서 지금 3파전 양상을 벌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실은 대권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공방도 또 가관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정세균 국무총리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죠.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제4차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원래 기본소득 주창자죠. 국민들한테 전 국민한테 얼마씩 주자 이런 겁니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재난지원금하고는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끌고 나왔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잘 아시지만 지금 3차 지원금을 아직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인가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4차 지원금 얘기를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4차 지원금 얘기가 좀 성숙이 되면 또 5차 지원금 얘기를 또 할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기본소득 주장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부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정말 무책임하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를
저격을 한 겁니다. 이건 단세포적이다. 또 왜 이렇게 생각이 단순하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에 정말 재정 건전성을 걱정한 국무총리로서의 우려 이것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치적 함의가 있다. 그거는 본인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냥 푹푹 지르니까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는 데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처럼 저렇게 포퓰리즘식으로 하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돈을 저렇게 안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냥 푹푹 질러버리거든요. 내일이나 모레는 안중에 없다라는 식으로 질러버리니까.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는 사이다처럼 보이는 겁니다. 속이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거는 무책임의 극치죠. 그러나 그거를 국민이 몰라주면 정세균 총리는 그냥 가슴 답답하게 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포퓰리즘 당할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일침을 놓은 거죠. 단세포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일침을 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같은 날에 몇 시간 뒤에 이재명 지사가 새해 첫 독서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퇴임 후 남기신 진보의 미래를 다시 꺼내 읽는다.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회고하신 부분에서 시선이 멈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정세균 총리의 이 단세포 논란에 대해서, 단세포 공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몇 시간 뒤에 이걸 올린 것으로 봐서는 정세균 총리 당신은 관료에 포획됐다. 관료의 포로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들이받은 거죠, 한때. 자, 그렇게 들이받고 바로 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 얼마 전에 예결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기에도 물론 정세균 총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박한 말로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들이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들이받고 이재명계가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들이받은 겁니다. 바야흐로 잠재적인 대권 경쟁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로부터 몇 시간쯤 뒤에 또 이재명 지사가 일단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물러섰는데 궁극적으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장은 지역화폐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이런 입장은 굽히질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작전상 후퇴입니다. 왜 작전상 후퇴했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다툼입니다. 현재 권력 이낙연과 이재명, 현재 권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대표한테 있죠. 당대표가 어찌 보면 일개 경기도지사보다 훨씬 우위에 있죠. 당대표는 뭐 징계권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권력은 이낙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에 특히 당원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이낙연 대표가 더군다나 친문들의 그 지지를 현재까지는 많이 받고 있으니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현재 권력이고 당원 게시판에서 이재명 지사는 미래 권력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모든 부문의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이런 것이고요.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지사는 누가 현재 권력이냐? 당연히 정세균 총리가 현재 권력이죠. 국무총리니까.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따끔하게 단세포적인 행동 마라 이렇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일개 경기도지사보다는 한참 우위죠. 현재 권력. 그러나 미래 권력은 누구한테 있느냐? 미래 권력은 이재명 지사가 이 정세균 총리에 비하면 압도적인 여론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미래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중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경공 김씨 논란과 관련해서 이른바 강성 친문들과 대립각을 보여왔고 그 부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 8월달, 9월달쯤 되면 이제 대권 후보 경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그냥 신경전에 불과하죠. 그때 가면 이 신경전이 열전화할 것입니다. 이미 친문 세력뿐만 아니고
민주당은 제가 왜 깨지는 소리라고 그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 전례를 보면 지금쯤 대선이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지금쯤은요 벌써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섭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 추종자들도 자 이제 현재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근데 레임덕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현재 권력 보고 있다가는 1년 2개월 뒤에 쪽박찹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 권력이 누구냐?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정세균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뭐 신문에는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재명 줄 선 사람, 이낙연 줄 선 사람, 정세균 줄 선 사람 확연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강성 친문 중심으로 또 친문 후보 누구 없는가? 그게 바로 뭐 민주주의 4.0인가 뭐 하는 뭐 옛날 부엉이 모임 이거의 확대판 뭐 홍영표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 4.0의 친문들 모임입니다. 거기에 현역 의원 한 50명 안팎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 사람들은 또 친문 후보가 누구 없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낙연 대표 쪽과 이재명 지사 쪽과 정세균 총리 쪽이 서로 이 민주주의 4.0이라는 이 사람들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현장 기자들은 어찌 보면 놓치고 있는 거죠. 그 기사가 지금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그 실무자급들 여의도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줄 서느냐고 난립니다. 벌써 압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줄 서 있는지 몇 명 정도는 저도 알죠. 난립니다.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전부 나의 앞날을 생각하지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앞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앞날이 중요합니다. 나의 앞날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어느 쪽에 내가 줄을 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이 정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역대 정부가 다 그랬고요. 역대 정부의 임기를 1년쯤 앞두고서는 전원이 그랬습니다. 미래 권력에 원래 줄을 서는 겁니다. 그 미래 권력이 다만 어느 줄이냐? 근데 그 싸움이 지금 이렇게 현재화,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게 아직 지금은 제가 열전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 몇 개월 뒤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게 본격적으로 튀어나와서요. 여권이 쫙 쪼개집니다. 2개 내지 3개로 쪼개지고요. 아니면 친문 그룹이 만약 별도로 후보를 만들겠다고 하면 4개로 쪼개질 겁니다. 그러면 친문,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유시민 노무현 전 A사장을 옹립하자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그룹 하나,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총리, 그때는 정세균 총리가 이제 현직 총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곧 교체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네 갈래로, 미래 권력 네 갈래로 나눠지는데 그 조짐이 바로 어제와 그저께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에서는 누가 이기느냐? 미래 권력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문제는 미래 권력도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현재 권력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의 레임덕이 있지만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미래 권력에 대해서 이른바 우리가 해코지 한다고 그러죠. 해코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권력은 현재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지만 완전히 들이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코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명이 만약에 이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에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그 사람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미래 권력이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레임덕은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여권의 대선 주자급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는 거는 이게 바로 레임덕의 시작이고 미래 권력의 태동이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점점 더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에 비토권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통제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깨지는 소리. 근데 이거는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역대 정권의 임기 말이 대개 이런 현상으로 갔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런 상황은 앞으로 불쑥불쑥 이렇게 꼭 왜 두더지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튀어나오다가 가라앉다가 튀어나오다가 가라앉다가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한 8월, 9월쯤에 가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건 역대 정부가 모두 다 그랬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